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통합신당의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창당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하태경 새보수당 공동대표, 박형준 혁신통합위원장, 그리고 범시민단체의 대표, 이렇게 한 4인 정도가 일단 공동 지도자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일단 창당이 되면 4월 총선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르고, 그러니까 무슨 보수통합신당의 대표나 지도부를 뽑는 게 아니라 일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아마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 보수통합신당의 정식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이 짜였습니다. 목표는 중도와 보수의 통합, 중도표를 흡수해 오는 것, 그리고 내세우는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 공정. 일단 그리고 나중에 이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느냐는 현재 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또 새보수당, 이런 여러 세력들의 쉽게 얘기하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보수통합신당의 조건,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춰야 되느냐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통합의 정치 세력들, 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안철수 과거 국민의당에 참여했던 전직 의원들, 김영환, 문병호 이런 의원들이죠. 그리고 350여 개에 달하는 범보수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아니면 정치의 원리상 한국당은 180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통 보수 주류 세력이며, 현재 누가 뭐래도 내용적으로는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한국 보수 정치, 한국 일단 우파, 자유민주 우파 정치의 태백산맥입니다. 이 태백산맥이 중심이 돼서 태백산맥의 이 지류에 있는 각종 봉우리들을 전부 다 태백산맥의 커다란 이 빅 텐트 안에 모으는 형식의 보수통합 신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108석을 가진 현대자동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정치 세력들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아무리 통합되는 새로운 회사의 이름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이름을 내걸어도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요, 삼천리 자전거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한국당이 태백산맥이라는 것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유승민 의원의 백의종군. 새로운 보수당이 보수통합신당에 합류를 해서 8명의 의원이 전부 다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은 진정한 보수통합을 위해서, 자유민주 세력의 반문재인 연합을 위해서,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대국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일단 유승민 의원은 4월 총선에서는 본인이 4월 총선과 보수통합신당에서는 백의정군을 선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정서성 때문입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주류 세력, 특히 TK, PK 이런 지역의 지지 세력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감. 자, 이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자, 무엇보다도 보수 통합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논리와 원칙과 철학이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정서가 중요하다.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살아왔고 정치 인생을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변호하고 있고 새로운 보수 혁신을 주창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고 자,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순조로운 보수 통합이요. 4월 총선 때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2022년의 정권 탈환입니다. 그것이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정치 인생을 변호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우파 세력 내에 존재하는 정서감을 고려하여 백의종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안철수도 합류하라. 안철수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에서 튕겨져 나왔습니다. 손학규와 단판에 실패하고 손학규가 손학규 체제의 고수를 천명함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미래가 없고 공간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탈당해서 새로운 이 중도신당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지지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현역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는 권은희 의원 1명, 그가 국민의당 시절에 공천했던 10여 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손학규 대표가 제명을 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원직을 만약에 자진해서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1명 내지 1명밖에 없는 이런 정당을 또 만들 것인가? 그래서 4월 총선의 투표용지에 기호를 9번 내지 10번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주창을 했던 신정치, 새정치도 상당 부분 퇴색됐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그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데에 기여를 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이번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좌파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이 반문재인 세력의 구축을 위해서 그가 과감하게 보수 통합 세력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공화공정이라는 새인당의 가치에 안철수가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아마도 보수통합신당은 현재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지휘하는 이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를 상당 부분 존중을 하고 나중에 통합공천을 하더라도 이 한국당의 공천의 틀 내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한국당의 공천이든 플러스 거기에 이제 이 추가로 되는 일종의 통합 공천이든 최종적인 공천은 정말 이제 4월 총선에 싸울 수 있는 비상시국의 비상공천이 되어야 됩니다. 4월 총선과 그리고 2022년 전권 탈환 전쟁의 전사들을 광범위하게 모집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재들도 수혈을 하고 무엇보다도 비상시국에는 비상공천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총선에 전면에 서서 이 좌파 세력과 맞출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정권 탈환의 투쟁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을 통합공천 최종 단계까지 요소요소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광화문 시민, 광화문 가치, 광화문 투쟁에 대한 존중과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과감하게 수용을 하고 통합신당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수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반문재인 투쟁을 외쳤던 사람들, 우파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신과 구호와 정책과 또는 정치적인 방법도 존중을 해서 보수 통합의 큰 물결 속에서 또 그들도 또 이렇게 합류시키고 존중을 하는 이런 식의 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